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iOS 14입니다. iOS 14 베타 1을 설치하시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꼭 써보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면 일단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iOS 14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폰 사용의 연속성을 높였다입니다. 즉 하던 일을 방해받지 않고 쭉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바로 PIP 기능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많이 기다렸던 기능인데요. PIP 기능을 아이패드에 넣어줄 때 같이 넣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서야 넣어주었는데요. PIP 기능은 화면 속의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원 앱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넷플릭스도 지원되고 사파리에서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고 페이스타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앱 자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파리 앱에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실 때 이렇게 홈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창으로서 영상이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작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크게, 가장 크게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소리만 나고 화면은 안 보이는 상태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아이폰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데이트한 첫날에는 N플레이어에서는 유튜브 영상만 지원이 되고 나스를 통한 영상이라든지 자체 영상들은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제 N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한 이후로는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PIP 버튼을 눌러주시고 홈 화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게 되면 N플레이어에서도 모든 영상들을 이렇게 PIP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젯 기능입니다. 이제 아이폰 홈 스크린에서도 위젯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젯 페이지에 있는 위젯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옮겨서 배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베타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기본 위젯들을 꺼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본 앱들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정식 버전이 나오면 다른 앱들도 다양하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크기를 선택해서 위젯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된 위젯은 같은 사이즈끼리는 이렇게 겹쳐서 스마트 스택이라는 위젯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도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듯이 여러 개를 겹쳐서 쌓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앱 라이브러리입니다. 앱 보관함, 앱 라이브러리가 생겨서 자동으로 모든 앱들을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어서 앱을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앱 보관함에 정렬되는 방법은 앱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가장 왼쪽 윗부분에는 제한하는 앱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최근 추가된 항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숨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매우 많은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5페이지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들을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숨겨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기게 되면 나머지 페이지들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뒷면 탭 기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iOS 14 카메라 무음 만들기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능인데요. 사용 방법은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터치, 제일 밑에 보면 뒷면 탭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뒷면 탭 안에 들어가시면 이중 탭으로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3중 탭으로도 설정을 해서 두 가지의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앱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메시지 앱에서 핀 고정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가족, 연인, 친구 등의 대화가 많은 사용자를 상단에 고정시켜 놓고 항상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고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9개까지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해제할 때는 고정 해제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룹 대화에서 사진과 미모티콘을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 멘션 기능과 인라인 리플라이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모티콘도 더 다양한 스타일과 스티커로 꾸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시의 적절한 마스크까지 착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번역 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번역 앱은 11개국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시청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way to City Hall. How is the weather today? 날씨가 흐립니다. 카메라 앱의 구동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고 퀵테이크 기능이 있는데요. 최신 폰들만 퀵테이크 기능으로 사진과 동영상이 오래 누르고 있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바로 전환해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인데 예전 모델들도 모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별것 아닌 기능들까지 급나누기를 해서 차별화를 두었었던 기능인데 이제 모든 아이폰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 셀피 카메라에서도 좌우 방향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좌우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앱도 바뀐 점이 있는데요. 사진을 위로 올려서 설명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추가된 사진은 검색 시에도 바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콜바입니다. 이제 아이폰을 사용 중에 전화가 와도 커다랗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지 않고 위에 작은 콜바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리뷰. 그리고 CD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CD가 예전에는 전체 화면 모드로 변환이 되어서 나타났었는데요. 이제는 사용하던 화면 아래에 나타나서 하던 작업을 계속 보면서 CD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Translate. What would you like to translate? How is the weather? In Korean, how is the weather is? 날씨는 어떤가요? 이렇게 번역 기능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웹을 검색하거나 오디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Send audio message to wife. Okay, recording. 안녕, 어서 와. Great. Send it to? Send. Okay, it's sent. 소리 감지 기능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소리를 인식해서 그 소리가 발생을 했을 때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불이나 사이렌, 연기, 고양이나 개, 초인종 소리, 아기 울음소리, 여러가지 다양한 소리 등에 반응을 해서 해당 소리가 감지가 되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알림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소리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소리를 감지해서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이전 단계로 갈 때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이동을 해서 나갈 수가 있도록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iOS 14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안이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앱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안테나 위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컨트롤 센터에서도 최근 어떤 앱이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불법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알려줌으로써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 시에는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림센터에 보면 음성 메모에서 최근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 어떤 앱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메시지 앱에서부터 메모 앱으로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사용을 하는 앱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 앱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지도 앱에서 자전거 경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는 더욱 빨라지고 번역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키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키를 위해서 BMW를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카키를 통해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차 키를 전송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에어팟 기능이 강화됩니다. 에어팟은 이제 오토 페어링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기기를 전환할 때마다 선택해서 바꿔줘야 했던 전혀 애플스럽지 않았던 연결 방식이 이제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에어팟을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영화를 보다가 아이폰에서 전화가 와도 자동으로 에어팟으로 전환되어 바로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공간감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5.1 채널, 7.1 채널로 인코딩된 컨텐츠와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앱 클립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앱 설치를 하지 않고도 앱의 기능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가 지원이 돼야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기능이라서 아직 애플페이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활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앱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앱으로 카카오뱅크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실행과 동시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만의 냉장고 GS25 앱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밴드 앱에서도 처음에 사용은 가능한 것 같지만 글 내용을 읽기 위해서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SG 페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iOS 14를 사용을 하실 분들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개인 대화창에서 뒤로 가기를 하면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결 방법으로서는 바로 뒤로 가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앱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와서 다시 뒤로 가면 죽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OS 14는 아이폰 6s 이상의 모델을 지원하고 올 가을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iOS 14에서 달라진 기능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iOS 14는 계속해서 베타 버전을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던 내용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14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